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아파트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 담겨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2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6%입니다. 2021년에는 4.1%, 2022년에는 2.6% 성장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한 일이죠.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그 이후로 좋기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양의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마이너스 0.7% 음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연봉 인상이 경제 성장률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IT나 대기업이나 공룡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10%씩 인상받고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연봉 인상이 경제 성장률도 못 미쳐요. 2.6% 될까요? 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직장 다니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는 연봉 인상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면 결국 내 지갑은 비어가게 됩니다. 자꾸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건데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는데 내 연봉은 이것에 못 미치게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을 플랫하게 내렸을 때 나의 실질적인 연봉은 미래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연봉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이 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집값.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싶은데 집값이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싸죠. 대구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괜찮은 입지에 있는 쓸만한 아파트는 거의 5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지표는 KB에서 만드는 PIR이라는 지표인데요. 여기 적혀있는 수치가 그런 거예요. 가구소득당 주택가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PIR을 계산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3년 걸리고 경기는 11년 걸리고 인천은 10년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 있나요? 그리고 10년 모으며 집을 살 수 있나요? 10년 뒤에 집값이 오늘의 집값이랑 같을까요? 집값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자산이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집값은 필연적으로 지금보다는 비쌀 겁니다. 그렇죠. 내가 10년 동안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아서 사면 되겠지만 10년 뒤에 집값이 오늘의 집값보다 비싸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욜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재밌는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결혼 안 해. 아이 안 낳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소득이 적어지고 자산은 비싸지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용어를 바꾸면 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체제나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아는 것만큼 충분히 이 사회는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6세기 유럽의 봉건주의 아니면 지금도 있는 사회주의 국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는 그래도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조차 없는 시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희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굉장히 각박해서 내 집 마련 같은 건 도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릴게요. 할 수 있고 충분히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하면은 곤란할 것 같아서 아예 좀 각박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1년차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을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3,396만원입니다. 조금 바꿔서 연봉 3,40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한 달에 283만원입니다. 세 전으로 283만원이니까 우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떼야 되죠. 떼고 나서 공제액이 32만원, 바꿔 말하면 세후는 250만원이라는 겁니다. 사회초년생 평균 월급이 세후 250만원이라는 거죠. 평균이 250만원이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이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60%를 저축할 거거든요. 3년 동안 60%를 저축을 해야 합니다. 60%는 그냥 제가 정한 기준인데 이 정도면은 살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비율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70, 80, 90, 100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어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든지 아니면 소득 외에 부업을 한다든지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60%는 저는
저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소한이요. 대략 한 달에 150만원씩 저축을 하는 건데 3년 뒤에는 5,4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 큰 돈이 됩니다. 일단 3년을 모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초년생일 때 기본적으로 직장에 대한 어떤 스킬이 부족해요. 테크닉이 모자라고 일을 한다고 해도 뭔가 어설프겠죠. 일을 병행하면서 투자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일을 하면서 부업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일단 3년 정도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치이고 뭐 선배가 하란 대로 하고 일을 알아가고 돌아가는 그 왁구라고 하죠. 돌아가는 구조를 좀 이해하다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요. 그러면 통장에 꽂히는 그 소득은 그냥 60% 자동이체 걸어놓고 3년을 잊고 지내는 거죠. 3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나면 5,4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모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80%를 저축하면은 3년 뒤에는 7,200만원이라는 더 큰 돈이 됩니다. 이게 정말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이딴 거 하면서 내 집 마련 뭐 그런 거 못한다는 겁니다. 뭐 파인다이닝 먹고 맨날 카페 가고 뭐 캠핑의 낭만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내 집 마련 그런 거 없어요. 그 목적의식을 좀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내 집 마련 할 거야.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한 거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같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사회초년생이 3년 만에 집을 사겠다, 내 집 마련 하겠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 뭡니까? 집은 20년 뒤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못 살 수도 있어. 그리고 적당히 살아. 전월세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 뭔 소리예요. 그거를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충분히 방법이 있으니까. 포인트는 제발 좀 쓰지 마라. 진짜 제발 좀 모아라라는 겁니다. 진짜 모으세요. 네, 모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맨날 그 별다방 가가지고 커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믹스커피 드시고 카누 있잖아요. 그거 한 봉지 뜯으면은 절반 나눠서 2번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네, 물 많이 타서 드시고 아끼는 방법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온 그걸 꼭 먹어야겠어 라고 하시면은 생원두를 사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램당 비교해보시고 인터넷 가면 최저가에 파는 원두집 정말 많아요. 그게 컵이 뭐라고 컵을 막 그 돈 주고 삽니까? 쓰지 마시고 뭐 직장인이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좀 행복해져야 돼. 나 직장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취한 다음에 내일을 보내야겠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냥 퇴근하면 끝이지 뭘 저렇게까지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쓰지 않고 60% 80% 모아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신용대출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3천만원 나와요. 우리가 연봉이 3,400만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3천만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통상 신용대출은 근로소득자, 직장인이라고 하면 연봉의 100에서 200% 기준으로 나옵니다. 물론 새해 전 기준으로 나오고요.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시드머니를 확보할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모은 돈 5,400만원, 신용대출 3천만원, 합계 8,400만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뭔가 또 추가적인 방법이 있어야겠죠.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거고요. 이게 보금자리론이 될 수도 있어요. 특례라는 단어가 빠질 수도 있고 그건 기억만 해두시고요. 다음으로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우리는 집을 살 거예요. 국가에서는 여러분이 집을 사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살 때에는 집값의 80%를 대출해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출해주는 거예요. 80%. 여러분의 실제 현금은 20%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80%를 대출해주는데 더 좋은 거는 이걸 체증식 분할 상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오래오래 있을수록 소득이 점점 늘어나긴 하잖아요. 물론 실질 연봉을 치면 감소되긴 하지만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인 지금은 아무래도 원금 부담을 좀 적게 가져가면 상환하기에 용이한 거죠. 이걸 나눠주는데 30년, 40년으로 나눠줍니다. 엄청 긴 초장기 방법이죠. 이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아주 훌륭한 혜택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8,400만원이 있습니다. 8,400만원. 이걸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우리는 4억 원 정도의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4억 원의 집. 내 집 마련을 처음 시작하는데 사회에 입문하자마자 3년 만에 4억 원의 집을 사는 겁니다. 이게 마술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해요. 4억 원을 80% 대출받으면 우리가 3억 2천만 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로 빌립니다. 그리고 4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빼면 8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겠죠. 어제 이런 게 통과됐습니다. 12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그래서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득세가 첫 주택 구입하면 1%입니다. 우리가 4억 원에 1%니까 400만 원이겠죠. 이 중에서 200만 원을 면제해줍니다. 와, 취득세도 깎아줘요. 실제로 취득세 부담해야 되는 돈은 200만 원이죠.
그죠? 20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지방교육세나 뭐 이런 게 10% 더 붙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그건데 중개 소장님께 176만원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천만원 더하기 취득세 200만원 더하기 176만원 해서 8,400만원 딱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3년 동안 60%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사면은 4억원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는 건 좋아요. 살 수 있다. 칩시다. 이거를 생각해봐야죠. 대출 낸 금액을 어떻게 갚을까? 이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죠? 주택담보대출이 3억 2천만원, 신용대출이 3천만원입니다. 합계 3억 5천만원인데 각각 금리도 다르고 방식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풀어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은 3억 2천만원 빌렸을 때 우리는 40년 체증식, 금리는 3에서 4%를 적용을 받을 겁니다. 30년 체증식도 있고 금리가 3%대도 있는데 이건 섞어서도 돼요. 흔히 디딤돌을 먼저 받고 뒤에 보금자리론을 받는 식으로 하면 금리를 좀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최대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월 상환액은 106만 7천원이 나옵니다. 106만 7천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빌렸는데 이건 금리가 지금 기준으로는 좀 비싸요. 5에서 7%. 그래서 월 이자는 17만 5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17만 5천원. 요거 이제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값, 금액이나 기간 이런 거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트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계산기닷컴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어가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3억 2천만원을 480개월 40년 동안 빌리는데 이자는 4%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신용대출 받는데 신용대출은 1년마다 연장을 하니까 연이자는 7%로 계산해서 이자는 17만 5천원, 106만 7천원 그죠? 확인했습니다. 정말 혹시나 태클 거시는 분이 있을까봐 DTI도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 건데 연소득 3,400이고 대출이 3억 2천, 신용대출이 3천만원에 7% 있다라고 했을 때 DTI는 53%이기 때문에 기준이 60%거든요. 거기 안 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3억 2천만원과 신용대출 3천만원을 빌렸을 때 우리가 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의 합계는 124만 2천원입니다. 124만 2천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만원 중에 60% 저축하라고 했죠. 월 150만원을 저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에서 124만 2천원으로 상환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축에서 월 상환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50만원씩 저축해오다가 124만 2천원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는 거니까 실제로는 갚고 나면 25만원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집을 샀는데도 여유가 생기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난 3년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저축을 해왔고 앞으로는 집을 샀으니까 집과 함께 저축 모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일단 내 집 마련이라는 그 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집 마련 성공입니다. 3년 만에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이 20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던 것을 저는 3년 만에 여러분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열심히 모으세요. 그리고 대출 방법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을 너무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부동산이 무슨 주식도 아니고 여러분이 애초에 20년 뒤에 집 살 거 생각하다가 3년으로 당겨뒀는데 이거를 내가 사는 타이밍이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니까 이렇게 찾으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 사면 그냥 거기서 적게는 2년, 많게는 10년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는 단추를 잘 꿰는 게 필요하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7년의 시간을 벌어들였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도 집 못 살 뻔했는데 그냥 쉽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결코 쉽진 않겠죠. 60% 저축하는 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친구들은 80% 쓰고 있거든요. 그냥 다 써요. 모은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할 거기 때문에.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내 집 마련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딱 한 번 가게 해드릴게요. 딱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파인다이닝을 가든 뭐 카페를 가든 아니면 캠핑을 가든 세 개 중에 딱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드시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또 열심히 124만 2천원을 모아야겠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소득은 60%를 저축하시고 체증식 초장기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즈음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소득을 늘리는 법을 조금 더 고민해보세요. 있는 거에서 어떻게 아껴서 이렇게 해볼까 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소득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보는 게 조금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월세 사회초년생에 살지 않고 3년 만에 내 집 마련 하는 것을 계획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남들이 하란 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왜 드리냐면요. 제가 어제 4년 만에 저희 지인을 만났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에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모릅니다. 이 주위에 알려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모를까? 그거는 구조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고 그걸 내 부모님도 모르고 내 부모님 주위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몰라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단지 그냥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별로 늦은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와, 나 그동안 뭐 했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는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냐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책임감을 가집니다. 저 역시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첫 발에 서 있는 거죠. 그냥 가야 하는데 저 턱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까지 다 올라가지? 한 계단 한 계단 생각하다 보면 충분히 그 계단의 높이에 맞는 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계속해서 계단의 맨 밑바닥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가는 방법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빠르게 가면은 빠르게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긴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가다가 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이상의 목표나 내 꿈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해서는 도무지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책임을 지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독립 만세!